자,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난리가 났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 종목들이 어제 멤버방에 있는 우리 종목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종목도 신경 쓰느냐고 제약바이오 섹터를 살짝 봤거든요. 근데 HLB 그룹도 움직이는 거야. 셀트리온 그룹주를 봤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도 움직여. 근데 어제 제가 아침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약바이오 업계를 좀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건데 혹시 그것 때문에 의료기기 관련주, 특히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의료기기도 움직였어요. 그죠? 움직였고 그동안 그렇게 안 움직이던 백신 관련주 아이진이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뭐 아미노로직스, 뭐 올릭스 뭐 전부 다 어제 제약바이오의 날이죠. 이게 파미셀이거든요. 이 파미셀 같은 주가들도 그냥 바닥 쭉 들어갔다가 대량 거래 빵 터졌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는 살아날 만한데 중요한 거는 일단 일봉에서 대량 거래 들어온 것까지는 좋아요. 이건 좋은데 중요한 건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털을 해놨다고 보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한미약품 같은 건 돌아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을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 5개선 뚫었죠. 요래 놓으면 장기적인 추세가 돌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만약에 조정을 주게 되면 이렇게 241선 근처에 살만해요. 또 이제 다른 친구들도 좀 보면 이제 녹십자도 어제 같은 날 좀 떴는데 원체 이치가 났죠 지금. 근데 아직 5개월선을 뚫어주고 있긴 한데 저게 안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녹십자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5일선만 깨자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며칠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아직도 그 제약바이오 섹터들 중에는 월봉에서 5개월선 밑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이 지금 오티팜이니까 이거 살만하죠. 오티팜 같은 애들은 이렇게 지금 앞에 대량거래 들어와 있고 요렇게 지금 어제도 거래 터진 상태에서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옵티팜 순간 뛰면 20개월선까지 갈 수는 있는데 제약주들은 20년도 3월 달에 세력들이 너무 많이 크게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가격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가격 조정도 또 어느 정도까지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돌아갈 때가 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제 그 제약바이오 섹터가 바닥권에서 한번 크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그 HLB하고 저기를 봐야죠. 우리 관심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섹터 중에 사실은 제일 말썽을 섞인 게 몇 개가 있어요. 이 전기차 섹터가 꽤 말썽이었고, 그죠? 말썽이었고, 또 하나가, 제약 섹터, 그죠? 제약 섹터 말썽이고,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도 굉장히 말썽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살아나면서 반도체가 빵 때렸다 조정받고 있고 디스플레이는 근간에 난리가 나죠. 이제 어제도 좀 좋았고 오늘도 다 시간에 다 떴기 때문에 대부분 오늘 빵 때릴 거다. 즉 바닥권을 전체적으로 탈출해주고 있죠. 2차 전진적인 고공행진하고 있고 리튬하고 해서 주식을 살 때는 고공행진을 하는 게 사는 게 아니고 단기 단다로 보시면 되고 요렇게 뛰기 전에 미리 그 이슈를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찰력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시장이 올 줄 알고 미리미리 사놓는 거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는 미리미리 숨어 들어가신 분들이 잘하신 거고 전기차도 어제 뛰었죠. 잘 뛰었어요.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속을 썩이고 바닥바닥 끓이던 애들이 제약주예요. 제약주. 근데 이런 제약주들이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어요. 꿈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제약주 이제 우리 너무 제약 섹터 우리 너무 그동안 소외됐어. 우리 뛰어야 돼 하면서 세력들이 제약 섹터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 가지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 열흘 앞으로 다가온 AHL 아마케죠. 요거에 이제 그 HLB 이슈도 좀 있죠, 그죠? 좀 K바이오 핵심 뭐 이런 거 이쪽이고 미국에서부터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에서부터 벌써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암정보 계획 발표를 했거든요. 이러면서 어제 그냥 우리나라 바이오주가 좋았고 특히 면역 항암제라든가 그죠? 리보세라일처럼 이렇게 그 표적 항암제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또 잘 움직이는 하루가 됐고 모처럼 우선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얘기도 좀 있네요, 그죠? 어쨌거나 제약바이오주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바닥권이에요. 다 아주 그냥 바닥바닥. 그러니까 제약주 들고 계신 분들한테 속을 많이 시긴 거죠. HLB의 주가를 먼저 보면 뭐 간단해요. 여기서 뭐 리보세라니 뭐 있고 AAC를 어떻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AAC 참석해서 뭐 발표한대 뭐 한대 막 뉴스 하나하나 분석하고 막 힘들죠. 그거 어떻게 하고 있지?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5개월선만 끼면 돼요. 추세를 턴을 해놨잖아 지금. 저번 달에 완벽히 턴해준 거예요. 우리 이제 우상향 할 거야. 그러면서 왼쪽 산 초반에 타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왼쪽 산을 안 깨려면 그냥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알았으니까 5개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가 이쁘죠. 정확히 수선 찍고 있고 오늘 60주선을 회복해 주게 되면 오늘 같은 날 빵 때려요. 이해하셨죠? 대신에 이거 단기나 그렇게 하시는 거고 중장기로 들어가실 분들은 그냥 이 공간에서 꾸준히 사시면 돼요.
나중에 어디 가냐 이런 데 가겠죠. 나중에 리보세라립 좋아가지고 6만원, 7만원 살려고 하지 말고 3만원 초반에 왔을 때부터 잘 사놓으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고 하루 올라가면 어떻게 뭐가 어떻고 리보세라립 어떻고 뭐 조금 떨어지면 5일 내내 떨어지면 이제 다 거짓말인가 봐. 또 올라가면 야 리보세라립 좋은가 봐.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죠? 특히 HLB가 그게 제일 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알았으니까 5개선만 깨지 않으면 믿고 참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고 애초에 못 믿을 것 같으면 그냥 팔아요. 본전 왔을 때. 애초에 못 믿는데 왜 자꾸 들고 와 속썩이냐고. 왜 못 파냐? 올라갈까 못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믿어야지. 그러니까 못 믿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지도 말고 만약에 물렸다면 본전 오자마자 얼른 팔고 딴 거 사요. 근데 딴 걸 사더라도 그 종목을 못 믿으면 똑같은 거거든요. 결과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내가 처음에 샀어. A라는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죠. A라는 종목을 샀어. 자, 근데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몰라. 일단 사고 나서 공부하죠. 왜? 이렇게 막 뛸 때 내동매매가지고. 사기 전에 공부를 하고 사야 되거든요. 우리가 7시에 만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아까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리튬 전부 다 뛰기 전에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주식을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모니터링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종목을 모니터링 한 다음에 내가 어디서 들어갈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의사결정이라는 걸 할 때는 특히 주식은 순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예를 들면 내 아파트나 땅을 사. 야 요새 삼성이 용인에 투자한다고 그래. 용인에 투자한다가 용인 땅값 아파트가 막 뛴다 하더라고요. 그 근처가. 그 근처에 땅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 어떤 공부를 하게 되냐면 일단 그 주위를 가요. 그죠? 그 주위에 가서 부동산도 찾아가 보고 내가 살려는 땅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다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자금 계획을 살펴보죠. 내가 과연 월급을 얼마 받는데 얘를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좀 늘 수 있을까? 이자는 얼마가 나? 이걸 따지는데 주식만 하면 이걸 안 따져요. 주식을 하면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뭐를 따지냐면 갑자기 종목 찾기를 눌러. 이렇게 보서 막 오늘 뛰는 거. 야, 사 뛰는 거 막 쫓아가서. 야, 에코프로 뛰고 있어 지금. 야, 막 2차전지 뛴다. 야, 우리 성장개미가 그러는데 디스플레이가 뛴다. 얼른 쫓아가 사야지. 그 회사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안 해요. 뛰니까 순간 욕심이 확 생겨가지고 그것도 이제 좀 낮은 데면 상관이 없는데 높은 데 가가지고 확 사. 야, 사가다 잠깐 몇 천만 원 넣어가지고 5%만 먹고 나와야지. 그럼 막 한 200점 버는데 이게 뭐냐고. 물론 단타나 단기 스캐퍼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단타나 단기나 스캐퍼를 잘 하시는 우리나라의 고수분들은 이미 그런 걸 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가요. 그래서 본인이 손절할 자리를 안단 말이야. 굳이 회사 성공 안 해도. 근데 그게 안 되는 대부분의 분들은 뭐를 하셔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죠. 그죠? 공부를 해서 과연 이 회사가 내가 지금 투자할 만한 회사인지 내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보는 거죠. 매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을 사기 위해서 한 번에 결정하지 말고 뭐 이렇게 뭐 삼성전자를 사기로 해서 한 번에 결정하지 말고 그냥 삼성전자를 꾸준히 지켜보는 거죠. 매일매일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는 어디서 매수할 건지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야죠. 요게 매수 타이밍이에요. 제 썸네일이 그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죠. 저는 썸네일에 단 한 번도 10배 폭등할 종목 이런 거 써놓은 적이 없어요. 또 하나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써놓은 적도 없어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주식이. 미래에서 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미리미리 공부해놓고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떨어지면 더 사야지. 이 회사를 믿는다면. 떨어졌는데 벌벌 떨면서 이 회사를 못 살 정도면 처음부터 이 회사에 대한 선택이 제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리버 시나리오를 못 믿을 것 같으면 본전 오자마자 얼른 팔고 리버 시나리오 뛸 때 가지 말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자신 있으면 더 사시면 되는 거예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엘생 같으니까 HLB가 뛰면 엘생, LJ, 엘테, H글로벌은 같이 뛰어요. 같이 뛰니까 HLB 위주로 사서 보시고 엘생 같은 경우에 박스권 하단에 있다고 했죠. 제가 분명히 좀 하단에 있으니까 이 하단에 돌아나가 주면 다시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여기 가격대가 얼마냐면 12,600원대를 회복해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리가 좋고 LG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하고 있죠. 지금 꾸준히 우상하고 월봉에서 보면 아직 5개선 이했죠. 그냥 너무 어려운 기법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뭐 보조지부 100개 갖다 놔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았으니까 일단 5개월 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머니 안 깨고 있고 추세가 좋습니다. LTE 같은 경우 박스권 하단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매수해요. 깨면 손절인데 아무리 하단권에 잘 있고 하면 가게 되면 6,000원대까지 박스권 상단을 갈 거고 HB 글로벌이 주식이 제일 싸죠. 아주 바닥바닥거리고 있죠. 5개월 선 이해를 완벽하게 올려놨어요. 이제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계속 들어서 안 됐을 건데 이따가 1월달이거든요. 이번 달 내내 옆으로 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봉에서도 올라탔으니까 아마 HB 글로벌의 흐름은 주봉 기준으로 좋고 일단 앞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거래량 없을 때 숨어 들어가야죠. 주식을 보통 거래량이 많이 실릴 때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거래량 실릴 땐 피했다가 거래량 없을 때 조용히 숨어 들어가서 거래량이 터질 때 좋다 너야.
난 거래량 엄청 없을 때 익스를 샀으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뛰고 있을 때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너 해. 나는 여기서 샀어. 이렇게 숨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멤버방에 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숨어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죠. 잘 숨어 들어가면 좀 고생을 시켜도 수익률이 이렇게 3, 40%에 끝나지 않아요. 좀 빨리 팔아서 그런 거지. 제대로 냅두면 크게 뜹니다. 얼마 전에 게임즈 얘기할 때 멤버에서 컴투스를 얘기했거든요. 고생 많이 시킨 친구죠. 요 대량 거래를 믿고 원래 여기서부터 매수인데 이게 매집이죠. 이렇게 쭉 매집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버티기가. 근데 멤버들이 잘 버티신 거고 이 공간에서 얼마든지 샀다 팔았다 해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어제 몇 프로가 떴냐면 순간 한 9% 갔거든요. 한 15% 정도는 이렇게 수익이 쉽게 나죠. 눌리면 또 사야지. 그러니까 이런 바닥권에서는 무서워하지 말고 잘 모아나가는 게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HB 글로벌이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거래량 없이 숨어 들어갔다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막 엄청나게 막 환호할 때, 야, 드디어 HB 글로벌 사래. 14,000원에. 얼른 사, 너. 나 6,000원에 샀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노터스는 일단 손대지 않는 게 중요하죠. 주봉에서 아직도 못 돌려놓고 있는데 5주 선을 돌려놓을 때까지는 사지 않아야 돼요. 신라전이 돌려놨어요. 일단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는 깨져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하거든요. 추세는 우하향 중에 지금 장기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지금은 살만한데 대신에 5주선 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셔야 돼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수요일인가요? 무슨 요일이죠 오늘? 오늘 화요일이에요? 수요일 헷갈려 죽겠네.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종가상 어차피 5선만 깨자 하면 되는데 대신에 깰 때 손절 못했다. 장기적인 지표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충분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지금은 좀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요.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 있고 주봉에서 우선 위에 있기 때문에 흐름과 박자가 좋은 거고 HLB가 뛰면 박셀바이오가 같이 뛸 거라고 그랬죠. 제가 특히 이 친구들은 이제 아마케가 연결 잘 돼 있기 때문에 자 박셀바이오가 꾸준히 좋죠. 제가 어제도 알려드렸죠. 어제 중에 좋을 거라고 내가 좋았는데 어제 한 7% 뛰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5일선만 안 깨면 또 뛸 수 있다 보시고 NC트론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좋은데 20일선 안 깨면 또 뛰어요. 얘는 앞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죠. 매집봉이 잘 터져 있기 때문에 NC트론 같은 경우도 한 번은 잘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뺄 거예요. 자, 알려드렸죠.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알려드린 자리 여기고 여기서 벌써 이때 가격이 거의 3,000원대인데 거의 따블이 뛰었어요. 따블이 5,700원이 갔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인 20개선을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와서 바이오로직스를 사겠다?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여기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로직스를 뺍니다. 다른 종목을 채워놓을 거예요. 자, 바이오 파마를 봅니다. 이 친구는 좀 더 갈 자리가 있는데 로직스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 이 친구도 뺄 거예요. 물론 파마는 위치가 낮아서 다시 이런 데 갈 수는 있긴 한데 최소한 우리가 첫 번째 사고자 하는 이런 자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파마도 뺍니다. 못 뛴다는 거 아니에요. 저 두 친구가 뛸지 안 뛸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의 첫 번째 매수 타임은 어디냐는 거예요. 아무리 HLB가 좋아도 나중에 8, 9만 원에 사는 게 의미가 없듯이 프레시 바이오로직스나 파마가 못 뛴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살 자리에서 못 샀으면 사지 마요. 높은 데서 뭔 의미가 있어? 모든 자산, 뭐 주식이 됐든 금이 됐든 은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모든 자산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의미가 있죠. 저 엄청 높은데 비싸게 사가지고 뭐 얼마나 남기겠다고, 그죠? 이건 장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휴온스의 위치는 굉장히 낮죠, 그죠? 이제 5에서 돌려주고 있죠. 얘는 아주 엄청난 월봉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있어요. 특히 제약 업계가 살아나면 휴온스는 잘 살아날 수 있고 정확히 5선 위에 있죠. 추세가 좋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앞전에 대량거래 이 친구가 이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이 공간에서 잘 모아 나가면 나중에 이런 데 파시면 돼요. 재무도 튼튼하고 좋습니다. 삼진제약도 박스권 하단이니까 이 정도 매수하시면 돼요. 그냥 좀 모아 나가시고 이셉지스가 좀 좋을 것 같은데 대량거래 잘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그냥 5일선 20일선만 안 깨면 이셉지스도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겠죠. 자, 삼성제약체가 대량거래 들어갔더랬죠, 이날. 이거 얘를 잘 봐야 되는 거, 얘. 얘가 세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매수고, 지금부터도 그냥 20에서 넘게 매수해요. 그럼 순간 빵 때려요. 잘 보시고. 피플바이오가 200살 좀 회복해졌죠. 요 자리만 안 깨면 돼, 여기. 이런 데만 안 깨면 제약주가 살아나면서 피플바이오도 잘 살아날 수 있고, PCL도 잘 살아날 수 있죠. 20만 깨면 돼요. 그러면 앞절에도 뛰었고, 요때도 뛰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확률이 상당히 커요. 자, 차백신연구소가 어디 떴는데, 이걸 뛴 이력이 있죠. 5에서만큼 또 뛰어, 얘는. 이제 앞전에 거래량을 믿고, 만약에 이 친구에 대한 이슈라든가 회사 내용이 궁금하면 반드시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사셔야 돼요. 모든 걸 남한테 의존하지 마요.
사실 멤버님들은 저한테 이제 한 달에 어떤 그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데도 제가 스스로 공부하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멤버방 운영하면서 바라는 거는 최소한 저를 만나서 뭐 이렇게 엄청난 좋은 수익은 못 거둘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를 만나서 뭔가를 배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손희상 MBT를 만나서 내가 최소한 월봉에서 싸게 사는 법 정도는 배웠다. 뉴스를 믿지 말고 자리를 믿으라는 것도 배웠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근데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수젠텍입니다. 빵 때렸고 어제 음봉이 엄청 이쁜 음봉이에요, 이거. 앞전에도 매집봉이 잘 들어와 있는데다가 어제 며칠 전에 대량 거래, 그죠? 빵 터지고 빵 터졌기 때문에 어제 음봉이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5일 선거점 매수죠. 이해하셨죠? 매수가 되게 되고. 자, 옵티팜 아까 알려드렸듯이 앞전에 대량 거래 잘 들어와 있죠, 지금. 잘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매물대를 뚫었어요, 이 친구가. 월봉에서 5교선 회복해줬죠. 앞으로 5교선만 깨지 않으면 옵티팜도 순간 빵 때린다.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제약주가 지금 제가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고 제약주 중에 좀 볼만한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하나하나 갖다가 전부 다 올려놓을 거고 멤버방에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시고 대신에 멤버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약주를 너무 포트에 많이 담지 마요. 제약주 하나, 반도체 하나, 전기차 하나, 뭐 2차 전지 하나. 그러니까 미국의 ETF 뭐 S&P 500 ETF가 됐든 그 TQQQ가 됐든 TQQ 좀 좋죠. 28달러야 아직도. 제가 얘기했을 때가 16달러와 17달러, 20달러였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분들은 다 40, 50% 수익권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다 그래서 수익권이고. 쏙스가 됐든 쏙스리 됐든 이렇게 ETF 하나 이렇게 해서 좀 분산 투자하고 나눠 놓자. 리스크를 줄이자. 그러니까 주식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멤버님들이 많이 가입해 주셨어요.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 채널 홈에 가시면 멤버십 코너가 있어요. 누르시면 이렇게 노란 썸네일 있어요. 이게 종목 몇 개를 정리해 놨어요. 150개 되는데 여기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뱅글뱅글 들어가면 다 날아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디스플레이 넣어놨거든요. 오늘 디스플레이 다 날아가겠죠. 시간이 상한가 왔으니까 다 날아갈 거고 그게 뛰기 전에 벌써 제가 다 얘기해드려요. 여기서 예전에 화장품주 뛰기 전에 다 알려드렸고 반도체 뛰기 전에도 이 노란 썸네일에서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반드시 보시고 대창 뛰기 전에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컴투스 대창 다 떴죠. 대창 난리가 났어요. 요새 불이 완전 난리가 났는데 역시나 이 친구도 제가 다 멤버한테 얘기해드린 종목들이니까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이따 8시 30분에 요렇게 장 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뜰 거예요.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랑 만나셔가지고 많은 주식에 대한 주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은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다. 제가 종목을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스스로 공부해야 되지만 제가 최소한 그런 공부를 하는데 길라잡이 되는 거죠. 어미닭이 드디어 병아리를 낳았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문제는 저 병아리를 어떻게 먹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뻐가지고 커서 못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닭은 식당에서 사 먹는 걸로. 쟤네들은 그냥 계란이나 먹는 걸로. 미안해서 미안해서 못 먹겠어요.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오늘 좋은 투자 성공 투자하시고 멤버님은 8시 30분에 저 아침 먹고 만나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즐겁게 제가 최소한 10시 반 11시까지 같이 있거든요. 좀 장중에 같이 있어줘야지 멤버들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저 방송 오래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의 아침에 있나면 거의 7시, 8시, 9시, 한 4시간 하는 거예요. 4시간. 저녁 때 또 하니까 이따가 멤버들 같이 만나 장중에 즐겁게 사실 이번 주하고 저번 주에 즐거운 것 같아요. 우리 계속 잘 올라가는데 약간 조정받을 때가 됐어요. 조정받을 때가 돼도 걱정하지 말고 장중에 즐거운 모습으로 8시 30분에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해주셔서 상당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